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보수와 진보 진영이 총결집한 초박빙 혈투 끝에 0.73%포인트 차에 역대 최고 근접한 표차로 신승을 거뒀습니다. 5년 만의 정권 교체죠. 오늘 뉴스픽에선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 메시지, 어제 선거 상황을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이끌 20번째 대통령이 결정됐습니다. 자, 오늘 뉴스픽 5 윤석열 당선인의 소식으로 꾸려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픽은 5년 만에 정권 교체입니다. 그리고 0.73%포인트 대통령과 당선인 두 번째, 마지막 재보궐 싹쓸이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헌정사상 첫 검찰 출신 대통령, 또 정치 입문 8개월 만에 대권을 거머쥔 첫 영선 출신 대통령이라는 한국 정치사에 유례없는 드라마를 썼습니다. 이 국민들 앞에 윤석열이란 이름 석자를 각인시킨 첫 문장, 아마도 이걸 겁니다. 우리 정의는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까? 네.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이 말 한마디가 검사 윤석열을 정치인 윤석열로 만들었습니다. 26년간 검사 외길을 걸었던 그는 살아있는 권력도 쏴라는 문 대통령의 당부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발탁됩니다. 우리 이제 윤 총장님은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또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국민들의 신망을 이렇게 이제 받으셨는데, 하지만 이 조국 사태와 추윤 갈등을 겪으며 여권으로부터 배신자라는 비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커진다는 말이 있죠. 여권이 공격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윤 당선인의 정치적 존재감은 커졌습니다.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 먹었죠.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정권 교체 10년 주기론도 무너졌습니다. 1987년 직선제 이후 보수 진영의 노태우, 김영삼, 그리고 진보 진영의 김대중, 노무현, 다시 보수 진영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탄생했죠. 공식대로라면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서 여당의 이재명 후보가 되는 순서였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부동산 실패로 인한 민심 이반, 또 조국 사태로 촉발된 내로남불 논란이 정권 교체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정권 교체 필요성에 대해 물었습니다. 정권이 교체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54.2%로 정권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응답보다 15.2%포인트 높습니다. 지난 5개월간 여론조사 추이를 살펴보면 계속해서 절반 이상이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슬로건,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입니다. 선거 운동 기간 내내 이렇게 말했죠. 어느 세력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습니다. 저를 불러주시고 키워주신 국민 여러분께만 부채가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을 반복적으로 외치면서 오로지 국민의 이익만을 쫓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 오늘 아침 국립 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정식으로 당선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후보가 아닌 당선인 신분입니다. 국민의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개혁의 목소리이고, 국민을 편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워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 자유주의를 위협하는 철진한 이념을 멀리하고 국민의 상식에 기반한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도 다짐했습니다. 이 사상 첫 영선 대통령은 이제 180석을 가진 거대 야당과 함께 나라 살림을 꾸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국가에서 여소야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정치가 훨씬 성숙돼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서 일하러 우리 다 국회에 오신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네, 두 번째 픽입니다. 0.73%포인트. 윤석열 당선인과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 차는 1%포인트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역대 대선 최소 격차 기록인데요. 10%포인트 가까이 이길 것이다 라고 공언했었던 국민의힘의 예상은 완벽하게 빗나갔습니다. 저희들 자체 여론조사도 그렇고 각종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이렇게 박빙으로 흐르리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못했기 때문에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방심하고 조금 해이해졌던 것이 아닌가. 자, 윤석열 대 이재명 48.56% 대 47.83%였습니다. 표수로는 1,639만 5천여 표 대 1,614만 8천여 표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342만 3,800표를 얻어서 당선이 됐는데요. 이번에 낙선을 한 이재명 후보의 득표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득표수보다 270만 표 넘게 많았던 겁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은 이재명 후보에게 한 표를 던진 국민 600만여 명의 마음도 함께 끌어안아야 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또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이 두 분께도 감사드리고 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쟁은 일단 끝났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세대별, 지역별, 특히나 성별에 따라서 표심이 다소 갈렸습니다. 자세한 분석은 잠시 후에 박마커가 줌인 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혹시 정회원분들 어제 몇 시에 주무셨나요? 저는 오늘 새벽 4시 반쯤에 잠이 들었습니다. 이 개표율이 90%를 넘겨 확실 딱지가 붙고 윤 당선인이 자택을 나서 여의도 당사를 찾는 것까지 보고 나니까 창밖에 어스름이 들더군요. 네, 정말 다이나믹했던 밤이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이 확실시된 새벽 4시 무렵에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나섰습니다.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차려진 당의 개표 상황실을 찾은 뒤에 지지자들이 모인 당사 앞으로 향했는데요. 초심과 정직함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승리의 어퍼컷 세레머니로 화답했습니다. 이 새벽 3시쯤에 먼저 자택을 나섰던 이재명 후보,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승복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윤 당선인에겐 축하 인사를, 지지자들에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패배도 민주당의 패배도 아닙니다. 모든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습니다. 당선인께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픽입니다. 대통령과 당선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아침 9시 10분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첫 통화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힘든 선거를 치르느라 수고 많았다 이렇게 격려했고 윤 당선인은 많이 가르쳐달라 빠른 시간 내에 회동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자며 새 정부가 공백 없이 국정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건강관리를 잘 하기 바란다며 통화를 마쳤습니다. 당선인과의 첫 회동, 전례를 보면 대선 후 열흘 안에 만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윤 당선인과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만남에서 날짜를 조율했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던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브리핑이 중단됐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선되신 분과 그 지지자들께 축하 인사를 드리고 낙선하신 분과 그 지지자들께 네, 좀 이따 할게요. 네, 잠시. 낙선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그 지지자들에게 위로를 전한다면서 청와대 대변인이 갑자기 눈물을 터뜨린 겁니다. 대선 관련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는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과연 적절한 행동이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브리핑은 5분 뒤에야 다시 시작됐습니다. 네, 뒷부분만 하면 되겠죠? 네. 낙선하신 분과 그 지지자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네 번째 픽 가봅니다. 역시 대통령과 당선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윤 당선인은 당선 후에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를 가졌습니다. 미국 측의 요청으로 당선 수락 인사를 한 지 약 5시간 만이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간의 동맹은 철통 같다. 이번 당선을 계기로 안보와 번영,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만간 백악관을 방문해달라고도 제안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하여튼 취임 후에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한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그런 논의를 기대한다는 취지의 그런 취재 얘기를 하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한일 간의 건전한 관계 회복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매체들은 한중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상호 존중해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픽입니다. 재보궐 싹쓸이입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진 5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국민의힘은 4곳에서 승리했고 나머지 1곳에서도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사실상의 압승입니다. 정권 교체 그리고 또 종로의 새로운 변화, 새로운 정치를 원하시는 종로 구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구는 10년 만의 탈환입니다. 최재형 당선인은 감사원장 시절 문재인 정권과의 갈등을 빚은 뒤에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마찬가지로 정권 교체에 바람을 탔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양강 후보가 맞붙은 서울 서초갑에서는 서초구청장 출신인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아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